옛날 옛적에 숲가장자리의 작은 집에 노인과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논쟁 중이었고 한 가지만 빠졌습니다. 노인과 할머니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노인이 작은 남자의 모양으로 진저브레드를 구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노파는 헛간을 들여다보았고 밀가루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가져다가 상자를 따라 문지르고 바닥을 따라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밀가루 2줌이 모였습니다. 노파는 반죽을 사어 크림으로 반죽했고 진저브레드를 탁자 위에 올려놓을 때 그것을 가져다가 팔, 다리, 머리가 있는 작은 남자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븐에 넣으십시오. 잠시 후 노파가 와서 진저브레드가 구워졌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창가에 올려 식혔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은 씻고 누워 있었지만 갑자기 일어나 집에서 가능한 한 빨리 뛰었습니다. 창에서 벤치로, 벤치에서 바닥으로, 바닥을 가로질러 문을 가로질러 문지방을 뛰어넘어 현관으로, 현관에서 안뜰로, 안뜰에서 문까지 더 멀리. 노파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둘 다 남편을 쫓아갔다. 그러나 진저브레드맨을 잡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이미 농민들이 농작물을 타작하는 밭에 도달했습니다. 지나가는 진저브레드 남자는 이미 노파와 노파 모두에게서 도망쳤다고 외쳤다. 농민들은 이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갔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를 따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진저브레드 남자가 잔디 깎는 기계들이 풀을 깎고 있는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는 이미 노파와 농민에게서 도망쳤다고 외쳤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도 쉽게 달아날 것이다. 잔디 깎는 사람은 그런 조롱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진저브레드맨을 쫓아갔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달리지만 따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 암소가 걷고 있고 그는 이미 늙은 여자, 노인, 농부 잔디 깎는 기계로부터 도망쳤으며 그녀도 쉽게 도망쳤고 외쳤습니다. 소는 화를 내고 진저브레드맨을 쫓아갔습니다. 그는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기 위해 되지. 작은 남자는 그가 이미 늙은 여자와 노인, 농부 잔디 깎는 기계, 소에서 도망쳤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서도 쉽게 달아날 것입니다. 돼지가 비명을 지르고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 많이 따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뚱뚱했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이 길을 따라 달리고 토끼가 그를 만납니다. 그 작은 남자는 자신이 이미 노파와 노인, 농부 깎는 기계, 소와 돼지에게서 이미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이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갔다. 그는 작은 남자를 따라 잡을 수 없다. 토끼만이 그를 보았다. 진저브레드맨이 달리고 늑대가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남자는 그가 이미 늙은 여자와 노인, 농부 풀 깎는 기계, 소, 돼지, 토끼에서 이미 도망쳤고 대답습니다. 그도 쉽게 도망칠 것입니다.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진저브레드맨을 향해 달려갔고 그는 피하고 최대한 빨리 달렸습니다. 늑대만이 그를 봤어요. 진저브레드맨이 달리고 있고 거대한 곰이 그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작은 남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미 늙은 여자, 노인, 농부 잔디 깎는 기계, 소, 돼지, 늑대에서 도망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쉽게 그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사나운 곰이 그의 발을 밟고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곰은 빠른 진저브레드맨을 따라 잡기에는 너무 느렸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이 달리고 여우가 그를 만난다. 여우는 매우 교활했지만 작은 남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습관적으로 노파와 노인, 농간 기계, 소, 돼지, 곰에서 이미 도망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 쉽게 그녀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여우는 끝을 듣고 그녀가 아주 늙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남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그것을 반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어리석은 진저브레드맨을 따르고 다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끝을 듣고 여전히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남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반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은 동의했고 그때 오직 여우가 그에게 뛰어들었을 때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진저브레드맨은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아름다운 공주가 큰 성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는 생일을 맞아 황금 풍선을 선물했습니다. 공주는 선물을 너무 좋아해서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정원에서 공을 가지고 놀러 나갔다. 그러나 놀면서 그녀는 연못 근처에서 어떻게 끝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공주는 공을 던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풀 위에 굴러서 곧바로 연못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주는 공을 얻으려고 했지만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연못가에 앉아 심하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잔디에서 소음이 들렸다. 공주는 뒤를 돌아보고 그녀 앞에서 개구리를 보았다. 그녀는 소녀를 보고 공주가 왜 울고 있는지 물었다. 소녀는 말하는 개구리를 보고 깜짝 놀랐고 공을 물에 떨어뜨린 방법을 말했습니다. 개구리는 주에 깊게 듣고 연못 주위를 뛰어다니며 소녀에게 공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녀는 개구리와 친구를 사귀고 그녀를 궁전으로 데려가는 한 가지 요청을 이행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공주는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곧 그녀는 황금공을 들고 나타나 공주에게 던졌습니다. 선물을 받은 공주는 행복하게 궁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개구리는 소녀에게 그들의 동의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웃으며 그런 못생긴 개구리는 궁전에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개구리를 떠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는 왕, 여왕, 공주가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다음 집사가 방으로 들어가 문턱에 개구리가 앉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입장 허가를 요청하고 공주의 초대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왕은 딸을 엄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공주는 아침에 연못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공주가 약속하면 그녀의 말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왕은 집사에게 개구리를 들여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작은 개구리가 성 안으로 들어갔다. 몇 번의 도약에서 그녀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개구리는 왕에게 절을 하고 그녀가 들어오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 후 개구리는 공주의 접시로 뛰어올랐다. 왕은 손님에게 접시를 가져다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그를 멈추고 공주님의 접시에서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분노에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저녁 식사 후에 개구리가 궁전을 떠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주가 식탁에서 일어나 개구리가 따라갔다. 그리고 잠시 후 손님은 자고 싶었습니다. 공주는 그녀에게 객실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소녀의 침대에서 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를 실망시킬까 두려워 공주는 동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개구리는 왕의 침대로 뛰어올라 부드러운 베개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그녀 옆에 누웠습니다. 아침에 개구리는 소녀를 깨우고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잠시 멈추고 소녀의 눈을 바라보더니 개구리 입술에 키스해달라고 했습니다. 공주는 화가 나서 침대에서 뛰쳐나와 불쾌한 개구리에게 키스하기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이것을 듣고 몹시 울었습니다. 갑자기 공주는 불쌍한 개구리를 너무 안타까워서 키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주가 이 일을 하자마자 밝은 빛이 방을 비췄다. 잠시 후 빛이 꺼지자 그녀 앞에는 더 이상 개구리가 아니라 잘생긴 왕자님. 그는 일단 사악한 마녀가 그에게 저주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법을 깨기 위해 그는 공주와 하루를 보내고 그녀로부터 키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놀란 공주는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왕에게 가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다시는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